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저는 현재 쇼핑몰을 준비 중인 20대 꽃다운 처녀입니다. 사진이 없네요. 저도 나름 대학교 때 사진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사진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쇼핑몰 준비하면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하러 갔는데 완전히 모르겠어요. 멘붕.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번쩍번쩍하는 기계들을 써야 한다네요. 주변에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실내 촬영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요즘 쇼핑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래, 요즘에 렌탈 스튜디오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내를 가다 보면 좀 생소한 기계들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이런 조명 기구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집에서 만약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제품이나 만약에 자신이 찍고자 하는 게 의상이나 이런 거면 퀄리티가 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 형광등은 또 다양한 또 색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잡색이 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다른 색들, 본연의 색이 아닌 다른 색이 또 끼면 나중에 이제 뭐 온라인 하실 때도 그렇지만 그 모니터에서 다른 색으로 보여지면 나중에 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스튜디오를 가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려면 결국엔 조명 기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물론 모두게 완벽하게 다 쓸 수는 없어도 그게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조명 기구 브랜드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그 조명 기구 하나만 알면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 비슷하거든요.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보면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특별히 엘린크롬이라고 유명한 데 있는데, 그쪽 조명 여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를 아시게 될 거예요. 비슷한 마크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볼까요? 자, 이런 표시가 뭐냐면 프로필에서 이게 모델링 램프 온오프 프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명 실내 스튜디오에 딱 가면 이런 아까 그 조명기 보셨죠? 조명기가 우선 켜져 있어요. 전원을 켜면 약간 옐로우나 약간 노란빛이 나오거든요. 그걸 일부러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링. 근데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델링 안쪽에 이따 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안쪽에 동그랗게 코일로 감싸진 게 있는데 그게 스트로보죠. 스트로보가 사진을 찍을 때 터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앞에 있는 노란 게 터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스트로보가 터져서 사진을 찍히게 되게끔 그 빛을 주는 건데, 그 모델링은 뭐냐 역할이 그냥 그걸 미리 찍기 전에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림자를 보든 뭐 어떤 섀도우 뭐 이런 것도 보고 어떤 빛의 느낌, 그 옷의 느낌 뭐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모델링을 꺼놨다 그러면 이제 어두컴컴해지겠죠. 근데 모델링을 켜놓으면 이제 그걸 볼 수 있지만 그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델링을 끄고 찍을 때가 있어요. 특수한 어떤 촬영,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찍을 때, 그 뭐 커머셜을 해서 핸드폰을 찍을 때도 핸드폰 그 액정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뭐 합성할 수도 있지만 촬영할 때 그걸 같이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프도 있고,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다 보면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밝아졌다가 이 출력의 최대로 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작동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델링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이게 꺼졌다고 사진이 안 찍히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이 마크는 테스트 버튼이라고 해서 누르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스트로브가 탁 펑펑펑펑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 멜로디는 말 그대로 비프음이라고 해서 소리 뭐 펑 터지면서 얘가 뭐 띠리리리릭 이래요, 소리가. 근데 왜 이걸 했냐면 나중에 이제 촬영을 정말 집중해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모델이랑 커뮤니케이션에서 막 프로필을 막 찍다 보면 거기에 집중이 돼서 조명을 뭐 한 개를 쓰면 알겠지만 의식적으로 여러 개를 쓰는데 한 뭐 네다섯 개 쓴다고 가정하에 찍다 보면 뭐가 터지고 안 터지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진 보고 소리를 꺼놓으면, 만약에 나중에 사진 봤을 때 어떤 거 터져 있고 어떤 거 안 터져 있고 막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속도로 찍으면서 자기가, 만약에 너 옆에서 봐주면 이렇게 와서 저기 안 터지는데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혼자 찍는 거면, 그죠? 그래서 소리를 좀 듣고, 소리가 여러 개로 나오는 걸 확인이 될 거예요. 띠리리리리 뭐 여러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켜놓고 찍는 게 좋다. 이거 ICL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촬영을 갈 때 물론 조명을 하나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쓰면 하나만 터지면 되는데, 대부분 조명을
제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프로필도 그렇지만 원나이트 조명도 쓰긴 하겠지만 대부분 2개, 3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꺼놨다. 그러면 동조라고 그래서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터졌는데 얘가 꺼져 있으면 얘는 가만히 있어요. 만약 이걸 켜놓으면 얘도 같이 터지죠. 순간적으로. 그 2개를 같이 펑펑 인식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가 터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카메라에서 그 내장 후레쉬라도 열어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똑딱이라도 핸드폰이 아니라 뭐 이런 똑딱이라도 후레쉬를 터트리는 순간에 이게 켜져 있으면 얘도 터져요. 왜? 플래시를 인식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무조건 얘가 켜져 있으면 같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왜냐면 2개 정도, 3개 정도 내가 스튜디오 막 쓰고 있으면 막 촬영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사진 찍어준다고 디카로 막 내장 후레쉬 열어가지고 막 터치면 같이 터지거든요. 그럼 그때 말이 많이 나오죠. 나가라고 하든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모델링이에요. 이게 모델링이고 이걸 빼도 이건 터져요. 대신 안 보일 뿐이지. 찍는 환경에서 얘가 그림자 어떻게 가는지 볼 수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갈아 끼는 거고 아까 말했던 이게 스트로보죠. 이 안쪽에 있는 이 스트로보. 이 스트로보는 이제 잘 써야 돼요.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후레쉬가 막 계속 갈아 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히 달아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스트로보는 아까도 소리로 해서 띠리리릭 그 소리가 띠리릭 나는 이유는 차지가 됐다는 걸 또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렌탈 스토어로 가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막 누르는 거예요. 계속 팡팡팡팡팡팡 터지면 얘가 이제 계속 터지는 거죠. 팡팡팡팡 터져요. 근데 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제 셔터 속도가 너무 빠르면 팡팡팡 얘 소리가 아직 나지도 않는데 아니면 그냥 까맣게 찍힐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터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진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얘가 너무 빨리 하면 무리가 가해서 얘가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탈 스튜디오가 그러면 또 자기가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조명 기구에 거의 많은 가격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그리고 한 4, 5초, 3, 4, 5초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팡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요즘에 우리 카메라들은 내장 노출계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띡띡띡 누르면 찍히죠. 알아서 자동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M 모드 말고 A 모드나 뭐 TV 모드로 반자동으로 해놓고 찍으면 내장 노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가 그냥 알아서 그래서 반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빛이 모자르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찍히는 거고. 자, 근데 원래는 이게 노출계를 쓰는 게 정석이에요. 실내 스튜디오에서. 왜냐하면 실내 스튜디오는 조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명기가 펑펑펑 터지는 순간에 그걸 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에서처럼 바로 확인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걸 해봐야 돼요. 만약에 뭐 다른 걸 세팅해놓고 F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를 뭐 10일 해놓고 찍었더니 너무 하얗게 나왔다. 그럼 조명이 너무 센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또 F를 조리개를 점점 짜주겠죠. 그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노출계를 쓰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거는 좀 결국에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실내 스토어로 가면 거기에 있는 노출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해달라고 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찍는 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제품이나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막 찍는다는 건 솔직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좀 정밀하게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방에 노출을 재야 돼요. 이제 이따가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노출을 잰다는 게 하나만 딱 재는 게 아니라 제품의 여러 부분을 재서 적정 노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조명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실내 스튜디오 원래 그런데. 자, 그래서 노출계를 다루지 못하면 노출계를 좀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을 좀 부탁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어요. 노출계. 우선 우리가 노출계를 파악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2가지를 아예 고정을 시켜버려요. 타임값과 ISO. ISO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64 밑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의 ISO 마지막이 내가 100이었던 거죠.
그래서 100으로. 밑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죠. 왜? 저감도면 아무래도 고감도보다 퀄리티는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조명으로 하면 되니까. 해는 어쩔 수가 없지만 조명은 우리가 막 컨트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안 올려도 돼. 그러니까 아이오스는 그냥 고정을 해버려요. 고요. 그래서 아이오스를 혹시 더 올리고 싶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이오스 버튼 누른 상태 써 있어요. 다 모든 노출계가. 물론 이 노출계뿐만 아니라 모든 노출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누르고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숫자가. 근데 대부분 100의 통이라고 하는 게 추천하는 거고, 타임 값은 125분의 1초가 기본적인 동조 속도라고 그래요. 실내 스트로보의 촬영. 물론 이제 모든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본 결과 이제 125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하고 뭐 250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뭔가 노출도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못 믿어온 거죠. 왜 굳이 125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오버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뭐 고속 무용 촬영할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 빼고는 125분의 1초를 그냥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모든 스튜디오를 그냥 실내 스튜디오 갔을 때 그냥 고정을 해버려요. 자, 우리는 F 값을 이제 움직일 거예요. 왜? 이걸 고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자, F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모드라고 있어요. 버튼에 모드라고 있는데 모든 노출계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뭐 AM, BI 뭐 이런 게 떠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지금 안 보이는데 코드, 그리고 세 번째 누르면 논코드 이렇게 있는데, 코드라는 말은 이 밑에 단자가 있어요. 뭐 옆이든 뭐 어딘가 단자가 있어서 코드를 조명기가 연결해가지고 누르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무선 동조기라고 해서 대부분 무선 동조기로 터지기 때문에 거의 코드를 잘 안 쓰죠. 그래서 코드를 쓰진 않았고, 그래서 논코드로 하면 여기 버튼 스타트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제 노출을 재려고. 그때 무선으로 터트리면 그때 숫자가 나와요. 뭐 5.6, 뭐 8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로 놓고 찍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적정 노출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AMBY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있는 순간적으로 터지는 그 빛이 아니라 지금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스튜디오도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AMB로 재면 나와요. 숫자가 그냥 그대로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야외에 가서도 야외에서 이렇게 쳐보면 11, 뭐 20 이렇게 나오고, 실내 들어와서 막 형광등 밑에 대면 뭐 2.8, 막 이렇게 1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F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광,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켜져 있는 그대로 그 느낌을 재는 거고, 넌커드 무선 동기로 터지는 건 순간적으로 스트로보가 터졌을 때 그걸 재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재는 거죠. 물론 이제 노출을 재는 방법은 이제 다음 사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 다음 사진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가 뭐 화이트 밸런스 그 강의 때 더 집중적으로 하긴 할 텐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야외에서는 우리가 AWB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 강의에서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AWB를 권유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브랜드의 카메라들이 AW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 야외에서 아니면 실내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조명이 있을 때도 자동적으로 화이트 밸런스.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뭐냐면 이 정의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서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쉽게 설명해서, 내가 노란 꽃을 찍는데 노랗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약간 다홍색으로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색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문제가 되면 제품이나 어떤 의상, 의류 이런 거를 찍을 때 상당히 안 좋아지죠. 그죠? 그 본연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그 색깔인 줄 모르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색깔이 틀리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제품, 특히 제품이나 이런 거 찍을 땐 이 화이트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연의 색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의 모니터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카메라에. 그래서 AWB를 써먹어 보되 자기가 좀 카메라를 써봤다고 해서 막 임의적으로 그 화이트 밸런스 카메라 보면 다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AWB를 눌러보면 뭐 여러 가지 흐린 날, 뭐 태양, 뭐 이런 세팅 값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자기가
태양이 있네. 그럼 태양을 옮겨놓고 찍고, 흐려졌네. 그럼 흐려놓고 찍고, 이렇게 찍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정도 순간적으로 그걸 캐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런 거는. 그리고 거기 이제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 뭐 무슨 형광등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또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모든 조명을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다양한 조명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 몇 가지로 품목을 넣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 제품이나 내가 의류로 정말 제대로 된 색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설정창이 나올 거예요. 이 설정창 하나 있어요. 막 돌리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K 말고 K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 다 공통이라서 그 설정이라는 게 화이트와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찍는 방법은 화이트를 찍어서 그 색을 카메라에 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화이트라고 그래서 막 자기가 쓰는 뭐 A4지 놓고 막 하얀 벽 뭐 이런 하얀색이잖아. 그러고 막 찍고 그걸로 하잖아요. 색이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화이트는 100% 화이트. 우리가 쓰는 A4지 뭐 이런 거 벽이 이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화이트지 실제로 검색해서 그걸 분석해 보면 거기에 뭐 옐로우도 좀 들어가고 뭐 레드도 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수도 있어요. 형광 물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그것까지 다 감지해 버리기 때문에 색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레이 카드라고 해서 이런 그레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 카드를 화이트로 해놓고 꽉 차게 저 안에 다 들어가게 해서 찍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로 우선 1차적으로 한번 해놓고 이제 촬영을 계속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그레이 카드를 한번 찍기 전에 제품에 찍기 전에 한번 같이 찍고 그 다음에 빼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찍으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물론 1차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지만 혹시나 해서 제품의 색을 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나중에 수정할 때 이걸 찍으면 되거든요. 동기화를 시키는 게. 그건 나중에 수정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안전하게 그냥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찍어보는 거죠. 물론 충분히 이걸로도 커버가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제품이나 이런 의류 쪽에 뭔가 좀 색을 지향하고 좀 오래 찍고 정말 전문화로 찍고 싶다면 이런 그레이 카드를 갖고 계시는 게 좋죠. 스튜디오를 좀 마련하면.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노출계를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선 그림 복사 촬영이라고 해서, 이런 미술품이나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복사를 해요. 요즘은 이제 왜냐면 미술 나중에 이제 학을 전문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걸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사진으로 담아놓고 뭐 샘플 작업도 하고 뭐 어떤 팸플렛도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복사 촬영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노출 구조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지금 왜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냐면 자, 우선 우리가 아까 조명을 좀 알았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우산 같은 거 이건 엄브렐라고 그러는데 이게 엄브렐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비 오는 날 이거 갖고 나가면 욕먹어요. 이게 비싼 거거든요. 이거 편의점에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수하게 제작한 거기 때문에. 자, 엄브렐라. 그 다음에, 자, 위에 보면 여기 보죠? 이게 소프트 박스라고 해요. 소프트 박스. 잠시만요. 소프트 박스인데, 자, 소프트 박스는 말 그대로 소프트 박스의 사용 용도는 뭐냐면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빛을 여기 안에 뜯어보면 또 안에 또 저런 하얀색 어떤 트레싱 페이퍼, 그러니까 약간 기름종이 같이 그런 느낌의 천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빛이라는 건 확산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빛을 확산시키면 널리 분산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뽀얗게 들어가는 게 많죠. 완전 뽀얗게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인물 촬영이나 피부에 관련된 걸 찍을 땐 이런 확산성, 좀 부드러운 빛을 추구하는 그래서 소프트 박스를 쓰는 거고 이런 것 미술 작품이나 뭐 의류도 똑같고 제품도 그렇지만 돌출돼 있잖아요 뭔가 그리고 미술 작품 뭐 유화라든가 아니면 뭐 조각 여러 가지 뭐 어떤 돌출되거나 뭐 앞뒤로 어떤 음영도 있고 이런 걸 찾아내려면 거기다 대고 저런 소프트 박스를 때려버리면 너무 밋밋하게 나올 수도 있다. 조명이 그냥 쑥 확산해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엄브렐라를 쓰면 엄브렐라는 뭐냐면
그냥 그러면 조명을 그냥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너무 다이렉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이렉트는 너무 또 어둠 이렇게 너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반사시켜서 좀 입자를 좀 그런 어떤 입체적인 거를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엄브레라를 45도 각도로 찍기 해요. 거의 뭐 미술 작품이든 뭐 의류든 이런 제품 사진이든 소품이든 거의 대부분의 커머셜 작품에서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노출을 잘 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사 촬영에서는 특히나 노출을 가운데만 재는 게 아니라 이쪽 이 그림 있죠? 그림의 왼쪽 상부, 오른쪽 상부, 오른쪽 하부, 왼쪽 하부, 그리고 최종 가운데. 이 숫자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이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왜? 한쪽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밑에는 그림자도 더 쉽게 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품이 전체적으로 너무 음영이 좀 세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출을 골고루. 이런 건 이제 실내 이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복사 촬영에 한 거지만 이런 또 인물에 관련된 그 노출법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나중에 인물 촬영 실내 프로필 찍을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이런 그 엄브렐라를 이용해서 찍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각도를 왜 굳이 45도로 하는 거냐면 이게 좀 약간 빗음이 내려와서 전체적인 입자 표면 자체를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앞으로 딱 가는 것보다 옆으로 가면 빛이 옆으로 와버리면 섀도우가 너무 옆으로 방향만 흐르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그 그림에 더 어떤 입체감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찍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류나 제품 촬영에서도 똑같은 조명법이 써져요. 그래서 그림자를 좀 없애려고 하면 계속 이 각도를 트는 거죠. 자기가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개로 촬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의류뿐만 아니라 이런 뭐 구두나 어떤 뭐 가방 이런 거 촬영할 때도 항상 그 각도로 보고 엄브렐라를 그 확산성을 보고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실내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M모드를 쓰시는 거예요. 뭐 오토, P 이런 게 아니라 M모드. 다 세팅된 값으로. 그랬죠. ISO 100. 기본적으로는 ISO. 물론 ISO가 더 내려가는 카메라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ISO 100을 놓고 셔터 스피드도 125 놓고 그 다음에 노출계로 F값 정해서 그걸로 그대로 세팅해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조명의 세기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죠. F값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 상하 버튼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누르면 이제 올라가서 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리면 좀 내려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노출을 계산하는 거죠. 그걸 왜 오르고 내릴까요? F값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F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뭐라 그랬죠? F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전체적으로 생생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웃포커싱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F값을 많이 올려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스튜디오 커머셜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얼리를 찍는다. 주얼리를 찍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만 딱 주제를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F값을 최대한 낮추겠죠. 실내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근데 좀 뒤에 있는 그 줄도 그렇고 이렇게 쫙 그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이렇고 액세서리 이런 게 다 같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F값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F값을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주제에 맞게끔. 그래서 의류 및 제품, 그림 복사. 아까 했죠? 화이트 밸런스. 정확한 색 표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내 조명의 각도. 45도. 그리고 왜 그 각도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각도를 보면서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링을 움직이면서 그림자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찍는데 뭐 그림자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다 보면 막 그림자가 막 여러 개로 막 갈리면 그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양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또 중요한 거고. 우리가 실내 촬영을 하는 이유가 태양에 있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항상 보면서 자기가 좀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지게끔 좀 조명을 좀 각도를 좀 움직여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 조명은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번 이제 가서 촬영을 좀 해보시고 몇 번 느껴보면 금방 캐치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M 모드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 값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제품을 찍을지 아까 뭐 그림을 찍을지 여러 가지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스튜디오 이런 거에 강의가 좀 도움이 돼서 앞으로 좀 퀄리티 좋은 어떤 사진들을 많이 표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에 가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